캐나다 전국의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대학가가 비상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 대학 타운으로 불리는 구엘프 지역의 원베드룸 월세는 2,095달러로 1년 새 무려 27%가 뛰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빅토리아에서 엘버타주 캘거리, 온주 킹스턴, 노바스코시아주 헬리팩스까지 전국의 주요 대학가가 월세 대란입니다. 구엘프에서 6개월 동안 집을 찾았다는 한 여대생은 최근 한 곳을 구했는데 학생 6명이 함께 사는 이 집은 천장이 벗겨지고 싱크대는 물이 나오지 않았으며 지하에선 쾌쾌하고 지독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대생은 치열한 경쟁 속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840달러를 내고 이곳을 계약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한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다는 인도 유학생은 하지만 워터루에서 집을 찾기 시작하면서 5달 만에 기쁨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학 내 유학생용 숙소가 있지만 너무 비싸 650달러 예산에 맞춰 찾다 보니 방 하나를 3명이 공유하는 집밖에 없었다는 하소연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치솟는 월세가 전국의 대학가를 강타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부족한데 모기지가 오르면서 월세가 함께 뛰었고 정부의 공자금 지원 삭감에 대학들이 해외 유학생 수를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5만여 명이 유학생 비자를 받아 5년 전보다 75%가 급증했는데 입학생 수도 또 학생 수에 맞는 주택 마련 정책도 뚜렷이 없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역시 대학가 주택난이 심각한 위기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학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을 위한 더 많은 주택을 지어야 하고 학교 측은 주택 공급에 맞춰 학생 수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세입자와 가족, 첫 주택 구입자에 더해 대학생들까지 모두가 월세 인상을 부추기는 가운데 인터넷에선 구엘프 지역으로 오지 말라는 요구에서부터 학교 측에 입학생 수를 늘리지 말아달라는 공개 요청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한편 구엘프 대학이 학생을 위해 호텔에 연락하는 동시에 주택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엘프 대학을 포함해 전국의 대학생들은 정부와 학교 측에 더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사기 수법이 새로워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의심 가는 이메일이나 문자가 오면 한 번쯤 사기를 의심하지만 매번 사기의 정황을 가려내기 쉽지는 않습니다. 거래은행 직원이라며 피해자를 속여 민감한 정보를 넘겨주면서 행동을 유도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타리오주 스토니 크릭에 사는 한 여성은 지난해 11월 TD은행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은행 계좌 정보는 물론 신용카드의 자세한 내역을 세세히 알고 있는 상대는 여성의 주소와 지점 번호까지 정확히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직원이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상대는 이 계정을 해킹한 사기꾼이 TD 직원이라며 돈을 인출해 비트코인으로 이체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유도합니다. 그렇게 여성은 12,000달러를 잃었습니다. 나중에서야 피해를 알고 은행에 알렸지만 개인의 계좌 정보 접근과 보호는 고객의 책임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는 여성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됐을 가능성이 높고 소셜미디어에서 확인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우선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상대는 무조건 의심하고 알 수 없는 번호나 자동 음성 전화, 또 위협적인 말투도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은행이라며 연락해오면 전화를 끊은 뒤 대표 전화를 사용해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전화 사기 발신을 막기 위해 스팸이나 원치 않는 통화를 차단하는 무료와 유료 앱도 있지만 모든 사기 전화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전문가는 덧붙였습니다. 사기 피해 이후 여성은 앱이나 이메일, 클릭조차 너무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같은 사기 피해액만 지난해 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세에 가까운 고령에도 CN타워 엣지워크에 도전한 할머니가 화제입니다.
올해로 98살이 된 버니스 해리슨 할머니. 온타리오주 앵거스에 거주하는 할머니는 이달 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엣지워크의 도전에 성공한 최고령자가 됐습니다. 116층 높이에서 온타리오주 토론토 도시를 내려다본 할머니는 엣지워크를 마친 후 멋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단지 나이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할머니는 다만 올해는 걷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엣지워크에 도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 97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엣지워크를 완주하고 최고령을 기록했는데 올해 또 자신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갱신했습니다. 스릴을 추구하고 지칠 줄 모르는 해리슨 할머니는 90세에 엣지워크에 성공하며 버킷리스트를 지웠는데 이후 2년 연속 도전했습니다. 할머니는 99세인 내년 생일에도 엣지워크에 도전할 계획이라며 그때 13살이 되는 증손자들과 함께 도전하고 싶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이날 해리슨 할머니는 12명이 넘는 손자, 손녀, 그리고 6명인 증손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CN타워를 찾았습니다. 온타리오주 노스역 돈밀스 로드와 팬혼 애비뉴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폭발물 협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아침 9시 30분경 온라인을 통해 조지스 페니어 고등학교에 폭발물이 있다는 협박을 받은 학교 측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학교 출입을 통제한 뒤 오전 11시 40분쯤 만일을 대비해 수업을 중단하고 모든 학생들을 귀가시켰습니다. 다행히 폭발이나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폭발물 처리반이 오후 2시까지 학교 안팎을 수색했으며 경찰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오후 2시 45분엔 에터비코 마틴 그로브 로드와 더 웨스트웨이에 있는 키플링 컬리지엣 고등학교에서 흉기든 사람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1시간 동안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수사했으나 용의자는 찾지 못했으며 부상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노스옥의 한 콘도에서 흉기를 들고 상대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밤 9시쯤 영스트리트와 핀치 애비뉴에 있는 고층 콘도에서 두 명이 서로 언쟁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용의자가 살해 위협을 하며 흉기를 꺼냈습니다. 살해 협박 등 4개 혐의로 23세 남성을 공개 수배한 경찰은 용의자가 키 173cm에 몸무게 73kg이고 검은색의 따은 머리를 했으며 당시 회색 후드에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뉴 웨스트민스터 스카이트레인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6세와 17세의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밤 11시경 콜롬비아 스카이트레인역에서 10대 여럿이 남성 1명을 흉기로 찌르고 여성을 폭행한 뒤 달아났으며 피해 남성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2달여 만에 10대 중반의 용의자 2를 체포하고 이들의 범행이라고 보기엔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한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들의 성별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 명은 여전히 구금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사건 바로 다음 날 서리의 한 버스에서 17살 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메트로 밴쿠버에서도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연방정부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캐나다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이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연방 자유당을 앞서는 연방 보수당 지지율이 한 달 전 3%포인트에서 7%포인트 차로 더 벌어졌으며 특히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의 정치 간섭에 대한 자유당 정부의 미지근한 대응에 대한 실망감과 높은 생활비와 부채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 것으로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5%가 연방 보수당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밝혀 앞선 33%보다 높아진 데 반해 반대로 연방 자당 지지율은 이전 30%에서 28%로 2%포인트 낮아졌고 연방 신민당은 3%포인트 상승한 21%, 녹색당은 4%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